이런 매력이라는 게 사실 일하면서 필요한 네트워킹에 필요한 매력이잖아요. 유능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애티튜드를 갖고 일할 수 있을까,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목적을 위한 매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일단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이에요. 근데 그 밑에 부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PPT 화면은 다 보이시죠? 자, 부제를 보시면 좋은 사람이 내게 오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보신 문구죠? 우리 매니저님 많이 보셨죠? 이 문구. 문화일보에서 시작을 했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6년차 때 JTBC 방송국이 개국을 했습니다. 2011년에. 그래서 개국 멤버로 JTBC 기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문 6년 정도 하고 방송 한 10년 좀 넘게 해서 17년 정도 기자 경력이 있고요. 프랑스 순방 갔을 때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는 대통령 순방 가면 같이 동행 취재를 하죠. 여러분들과는 다른 영역에 있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대인 관계, 인간 관계, 그리고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씩 쌓인 것 같아요. 자, 저는 기자 시절에 제 특장점? 저는 인적 취재에 되게 강한 기자였습니다. 얘기의 핵심은요, 커뮤니케이션의 자세, 그리고 소통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게.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그럼 정말 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앞에 잠깐 보여드린 인트로 영상은요, 최근에 제가 온라인으로 줌 강의를 진행한 모습인데요. 기업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주제는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화술, 스피치 방법처럼 말에 관한 강연이었습니다. 말과 글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말하느냐죠. 기자로 또 작가로 강사로 통틀어서 한 20년 정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2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일부를 공유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요, 이야기를 끌어내는 소통의 기술로 잡아봤어요. 제가 신문 방송에서 17년 기자로 일하면서 특히 잘했던 게 인적 취재였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취재하는 거죠. 인적 취재에 강한 기자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작가이자 강사로 수업이나 강의를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일이더라고요. 강사는 대놓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죠. 수업을 듣는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과 메시지 전달 이상으로 감정적으로도 소통이 잘 돼야 성공적인 강의, 강연을 할 수 있거든요. 해보니까 저도 재밌기도 하고 나름 듣는 분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나랑 꽤 잘 맞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요, 제 경험에 미뤄서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요, 상대와 어떤 내용을 소통할 것인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것이 대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또는 일을 위해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야기를 가능한 많이 끌어내는 게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쵸? 알고 지내온 기간에 상관없이 설령 초면이더라도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로가 가능한 진심을 잘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 스킬 또는 대인관계, 사람을 다루는 기술 같은 피플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한 5가지 방법을 팁으로 드려볼게요. 제가 기자 때 경험을 떠올려 봐도 사실 말 한마디로 취재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많은 기자들이 비슷한 걸 묻지만 누구는 그저 그런 기사를 쓰고 누구는 더 차별화된 기사를 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물었느냐, 소통의 자세가 어떠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큽니다. 자,
번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의 기술 1번은요. 쉽게 말하는 겁니다. 글도 그렇지만 말은요.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죠. 바꿔 말해 쉬워야 된다. 이른바 전달력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도 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불편해서 빙빙 둘러서 말하거나 전해야 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말은 어려워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한테 방송기자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신문과 방송의 차이 중에 하나로 꼽은 게 이거였습니다. 신문기사는 쉬워야 한다. 방송기사는 더 쉬워야 한다. 네, 바로 글과 말의 차이죠. 글도 쉬워야 되지만 말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더 쉽고 명확해야 귀에 꽂힙니다. 의미가 즉각적으로 입력된다는 거죠. 이런 전달력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 말을 스스로 충분히 숙지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회로 쓴 꿈꾸기 좋은 날 칼럼도 글이지만 경어체로 쓰면서 사실상 말을 글로 옮겨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시지를 쉽고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쉽게 말하기 위한 팁을 추가한다면요. 서로 알고 있는 쉬운 사례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효과적입니다. 이야기를 끌어내는 소통의 기술 두 번째는요. 그야말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청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아웃풋은요, 여러분 인풋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하게 물으면 막연한 답만 나와요.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게 글은 절대 막연하게 쓰면 안 된다거든요. 뭘 써도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합니다.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로부터 답을 원할 때는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그래. 이렇게 끝납니다. 그쵸? 근데 며칠의 시간 돼? 밥 먹을래? 이렇게 되면은 그래 좋아. 그날 보자. 아니면 혹은 아니 이날 말고 이날은 어때? 그렇게 날짜가 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사치레로 말할 때 언제 한번 보자 그러고 끝내지 정말 보고 싶으면 날짜를 묻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면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대화 성과가 없습니다. 그쵸? 적어도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화할 때. 자, 그럼 세 번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비교적 초면인 상대방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기자 때 워낙 습관이 돼서 지금 강사로 수업을 할 때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늘 비슷한 식으로 임하게 되긴 해요. 특히 비즈니스 미팅 전에는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상대에 대한 정보를 대략 파악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관심과 매너의 차원입니다. 그쵸? 회사 같으면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수도 있을 테고요. 개인들도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나 SNS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의 공개된 관심사를 내가 파악하고 만나면은 당연히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지겠죠. 관심과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예전에 알던 분들이나 뭐 선후배를 만나면요. 예컨대 센스 있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올린 영상 혹은 지난주에 쓴 칼럼 이런 걸 아는 척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질문,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꺼낼 줄 아는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쵸? 저도 누군가를 새로 만나거나 일로 볼 때면은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이게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요. 미팅 이후에도 실질적인 성과와도 분명히 직결이 돼요. 이 대목에서 키워드는요, 여러분, 정성입니다. 말이라는 게 사실은 무형자원이지만 말이 성과를 부르려면 당연히 말에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노력을 들인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컨대 지금도 수업을 할 때는 수강생들을 만나면요. 첫 시간 마치고 돌아오면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메모해 둡니다.
새 사람을 공부하는 심정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로 중요한 기술, 미팅에서 만난 상대의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흘려듣지 않고 기억해주는 정성이 있어야 관계가 계속 발전합니다. 당연히 만나는 모두에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라면 이 정도 정성은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기자들은요, 여러분, 복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복기는 바둑 용어죠.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뒀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놔보는 걸 복기라고 하는데요. 취재하거나 미팅할 때는 만남 후에 무슨 얘기를 나눴나 대화를 복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거는 당연히 메모를 해두면 좋겠죠. 강의를 할 때 이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복기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미팅 전에 이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미팅 후에 복기의 내용도 그 풍성함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 학생 때도 공부를 해야 정확한 질문거리가 생기고 답을 얻고 나면 진짜 내 걸로 소화가 되는 것처럼 상대나 주제에 대해서 준비가 된 만남에서 듣는 얘기들은요. 머릿속에 그 키워드가 쏙쏙 잘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 후에 충실한 복기로 이어지고 내가 만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소통의 기술 5번째. 상대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칭찬은요, 좋은 겁니다. 진정한 칭찬은 아첨이나 아부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칭찬을 하려면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장점을 찾으려는 정성,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심 어린 칭찬 앞에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좋다는 댓글만 달아주셔도 얼마나 기쁜지 그게 다음 영상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최근에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소통, 화술 관련한 강의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짧게 공유해 봤는데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스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뵐게요.